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매입 신용장과 지급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입이다, 지급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셀러 입장에서 돈을 받아올 때 그 돈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이 어렵죠. 매입이다라는 거, 지급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뭐냐면, 매입이다라는 거는 돈을 받아오되, 혹시라도 나중에 개설은행에서 매입은행으로 돈이 입금이 안 되면 수출사, 여러분이 그 돈을 다시 은행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환 안 할 수는 없느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약속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매입 방식일 때는 돈을 받아올 때 담보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을 안 하게 되면 담보를 처분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지급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받아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회사가 주거래은행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신용장을 받았는데 내고 방식이다라고 그 보면 모든 신용장은 항목 코드 그다음에 항목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신용장 40일 D 항목에 보면 거기에 available with by 해놓고는 거기에 negotiation 혹은 payment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지급을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자기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은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검토한 다음에 매입인지 지급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돌아가서요. 다시요. 매입이 뭐고 지급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왜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에 선적 서류와 화나음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올 때 그 돈에 어떤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매입이라는 거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받아놓지만 혹시라도 내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니네 국민은행이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청구했을 때 대금이 안 들어오면 내가 그 돈 돌려줄게 라는 전제하에 돈을 받는 거 이걸 매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지급이라는 거는 받아오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지금에 돈을 못 받았다. 그거는 그럴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은 생긴다 해도 여러분들한테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100만 원을 출금을 한다 했을 때 그 100만 원의 성격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융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융자 받는 거는 내가 일단 100만 원 받아 쓰고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거의 매입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다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뭐 금융이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급신용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빼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차이예요. 제 설명이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입신용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일단은 수출대금을
받아왔어요. 은행에서 받아왔어요. 받아왔지만 어쨌든 돈이 여러분들 거래은행으로 외국에서부터 개설은행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조건으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할 때 그 수수료도 내야죠. 환가료라는 거. 예. 뭐 그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은행 같으면 대개 뭐 한 0.1% 정도, 1억이면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급신용자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오면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럼 왜 이런 그 매입이라는 방식이고 지급이라는 방식을 은행이 사용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은행에 개설은행이 한국에 있는 은행들과 몇 군데 이렇게 환거래 계약이 체결돼 있어가지고 돈을 바로 빼줄 수 있으면 지급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 가서 매입할지도 모르는 거고 대개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매입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은행에, 개설은행이. 그래서 아무 은행 가서 수출상 네가 돈 찾아가. 그러면 내가 그 은행한테 돈을 넣어줄게.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입은행은 여러분들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선지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은행이 그냥 선지급해 줄 리는 없죠. 그렇죠? 수수료 받고 선지급해 준 대신에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돌려줘 이런 거고요. 지급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는 개설은행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직접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넣어줘 버리고 나중에 선적한 다음에 돈 받으려면 돈 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용장 딱 받았을 때 40일 뒤 항목에 available 예, buy 해놓고는 negotiation이 좋아요? 페이먼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지급이 좋죠. 근데 대개 개설은행이 지은행이 얼마나 돈이 많다고 모든 나라 전 세계 국가가 240개나 되고 은행은 엄청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갖다가 통장에 집어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는 다 매입 방식이에요. 매입 방식. 그래서 얘기를 그 UCP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신용장은 UC에 보면 예,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넷 중에 하나를 네 가지를 제시하고 넷 중에 하나를 모든 신용장을 개설할 때 거기다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가 뭐냐? 매입이 있고요, 지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고 연지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매입이나 지급 신용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SIT 개념이에요. 은행에 갖다 주면 바로 주는 거. 매입이 됐든 지급이 됐든 바로 주는 거. 예, 예, 예.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매입이 됐든 지급이 됐든 나중에 주는 거. 이거는 유산쓰라고 얘기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대금 지급 받아오는 시기 혹은 바이어가 선적서를 받을 때 예, 대금을 지급하느냐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SIT가 유선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지급하는 성격도 매입과 지급이 있지만 성격에 상관없이 이것도 즉시 지급이 있고 나중 지급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그러면 이거는 즉시 지급, SIT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입 방식으로 즉시 지급. 그럴 때는 그 신용장의 종류를 뭐라 그래요? SIT면서 내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급신용장이다 그러면 SIT면서 페이먼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SIT다, 유산쓰다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급 시기. 그 다음에 매입이다, 지급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 알아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용장의 종류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명칭이란 말이 더 가깝고 종류라는 거는 왜 이렇게 종류를 알아왔느냐?
신용장의 중요한 특정 항목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신용장은 그 종류를 얘기해라, 명칭을 얘기해라, 상당히 중복적인 명칭을 갖는다는 거죠. 매입 신용장이면서, SIT면서, 취소 불능이면서, 화한 신용장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류를 꼭 배워야 되느냐? 안 배워도 상관은 없어요. 신용장을 보고 정확하게 해설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신용장을 보고 available by, available, 뭐 by 해놓고 negotiation 이렇게 돼 있으면 아하, 이거는 내가 선적서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돌려줘야 되는구나. 그쵸?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아, 이거를 매입신용장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항목에 비춰봤을 때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좋죠. 왜요? 바이하고 얘기할 때도 야, 너 이번 나한테 신용장 개설할 때 내고 방식이면서 그 다음에 SIT면서 취소 불능이면서 이게 간단하게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모든 신용장에 보면 우리가 돈을 받아올 때 그 성격이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UCP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UCP 뭔지 아시죠? UCP 뭐예요? 한국말로는 신용장 통일규칙. 그게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용장 방식을 거래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및 문제가 했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국제 규칙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강행법은 아니죠. 근데 그러나 모든 신용장에는 이 신용장은 UCP를 따른다라는 말이 그거는 거의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100% 아니라 그러냐면 세상에 모든 일이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쵸? 정말 몇 가지 안 돼요. 태양은 아침이면 떠오른다? 확실히 떠오른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진짜 몇 가지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야.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100%야. 에이, 그 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참 위험한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너무나 확신에 찬 사람, 아주 교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UCP는 이건 강행법은 아니지만 대개 다 써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다. 그래서 UCP에 보면 그 넷 중에 하나 성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매입시정지장이다, 지급시정지다. 물론 지급시정지장이 좋지만은 셀러 입장에서는 대개는 다 매입이다. 어디에서 나타나 있어요? 41 뒤 항목에 보면 available available by 해놓고는 negotiation 혹은 payment 혹은 negotiation이면서 유산 쓰면 그때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cceptance라고 표현해요. 지급이면서 지급 방식이면서 유산수 방식이면 그때는 deferred payment 연지급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중에 지급하는 거, 나중에 매입해 주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이해 안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한 서너 번 이거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제가 이 무료 상담 전화도 개설해 놨잖아요. 근데 어저께 학교 갔더니 학생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봤는데 조회수가 왜 이렇게 적은가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자기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교수님 썸네일이 꼭 사기꾼들 해놓는 것처럼 돼 있어요. 첫 번째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사기꾼들 글자체 같아요. 배민체 이런 걸로 바꾸세요. 난 뭔지도 모른다 야.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무료 상담 이렇게 써놓으면 하도 무료로 해놓고 돈 막 그냥 요구하는 사람들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되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전화 안 한대요.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음. 겸임 교수지만 적어도 학교 교수고 20몇 년을 했고요. 이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했고 강의한 기업체 뭐 정부 기관 해가지고 한 100군데 200군데가 넘고요. 진짜 수천 번, 한 만 번을 강의를 했을 텐데 얼마나 그래도 많이 나름대로 알려지고 그다음에 저는 그쵸 재능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안 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사기네? 그러고. 꼴 이기는 거네? 믿기네? 그러고. 어쨌든, 근데 이거 언제 제가 해결해 드리냐면, 확실히 그런데 아시냐면, 제가 이제 신용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할 거냐면, 신용장을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누구나 한 번만 저한테 해설을 드리면 시용장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 가면은 다 나와요. 사실 이 시용장 종류를요 골치 아프게 기억 못하더라도요 보고 알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요리 먹을 때 그 요리가 뭔지 이름은 몰라도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알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떤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뭐예요? 상어. 상어 때려잡아가지고, 상어 지니버 갖고 만든 그 요리 뭐 있죠? 그거 맛있던데. 수프 같은데. 그러면, 샥스핀이요. 이런 차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 매입 신용장은 이거요. 니고시에이션. 예. 이거 벌써 보통은 네고 신용장, 네고 신용장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기해요. 줄여가지고. 발행인 이외에 배서인 및 선유의 소지인도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이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니까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선적서류 하나 갖다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상환해야 된다. 매입 수수료도 내야 된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부도나는 경우들이 많으냐? 별로 없어요. 상환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대개는 매입하러 은행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간은행에서 서류를 다 한번 검토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 있으니까 이름 수정해가지고 다시 갖고 와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물론 수정할 수 없는 것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 검사를 받으라 그랬는데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증은 첨부를 못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바이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좀 받아줘라. 음.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더 나중에 하자 있을 때 선적서를 제대로 못 갖췄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이제 하자라고 얘기해요. discrepant.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매입과 지급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급신용장이라는 거는 지정된 은행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정된 은행에서 돈 받을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여러분들 은행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이 국내에 있는 지정된 은행에 다시 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수는 있겠죠. 몇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화납을 제출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근데 은행이 요구하면 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선적한 다음에 돈 받아올 때 성격이 두 가지다. 상환을 약속하고 못 받으면 은행이 개설해서 못 받으면 내가 돌려줄게 하는 방식도 있고 매입 방식. 받아오면 끝인 깔끔한 방식도 있고. 근데 이걸 누가 정하느냐? 이거는 개설은행이 정한다. 신용장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대개는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야, 지급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왜요? 매입 신용장일 때도 매입은행이 도박 받아가지고 야, 너 전번에 받아간 돈 돌려줘. 이런 경우들이 그다지 흔하진 않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시고 보람차고 좋은 일만 줄줄이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 바랄게요. 이거 또 20분 다 돼가네. 이거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의욕만 넘쳐가지고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